네, 안녕하세요. 튜터 송서호라고 합니다.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생리학과 유전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연구 주제로는 수면과 신경과학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의대 MBA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정신과 수련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세 곳의 학교 분위기, 그다음에 입시 과정이 이제 비슷한 점들도 많고 차이점들도 그만큼 많기도 한데 크게 봐서는 일단 영국하고 일단 북미로 좀 나누고 싶고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입시 제도가 한국이랑 더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과를 먼저 선택하고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를 재학 중에는 바꾸기가 과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과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목표 의식이 뚜렷하면 다른 부각 과목들을 듣지 않고 본인이 관심사가 되는 과목을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베네핏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옥스브리지에 관한 관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현재 온라인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는 옥스브리지만의 좀 특별한 점이라고 손꼽으면, 옥스퍼드에서는 튜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캠브리지에서는 슈퍼비전이라고 부르죠. 교직원과 학생 간의 1대1 교습이 아무래도 다른 어느 학교와는 좀 차이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학생의 미래를 가장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주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개인별 맞춤형 시대에서는 이런 맞춤형 교육 제도가 특별히 빛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내에서도 교육 시스템, 과별로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이 좀 매우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 영국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원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먼저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이 길을 선택을 하고 입시 결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건, 영국에서의 학위 내용은,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로 되는 졸업장이 북미 시스템과는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이나 이제 영국 밖의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미리 대학원 requirement를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면 사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점들보다는 비슷한 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영국하고의 차이는 예를 들어 공대나 아니면은 일부 비즈니스 계열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과를 선택하고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의 과 선택이 입학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미국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 선택을 2학년 때 많이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든 과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게 큰 베네핏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향성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의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 다음 단계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진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학부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본인 디그리에 기여를 하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스스로 등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럴 만큼 본인이 자유는 더 많지만 그 자유에 걸맞은 책임 또한 많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차이를 보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의 제도가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책임으로, 주정부의 기능 중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의 큰 학부 기관들은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며, 퀄리티가 거의 학교 상관없이 퀄리티가 좀 평준화되어 있는 편이고, 보통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학교에 있는 과나 아니면은 그 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기회, 뭐 코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직원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학부를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고, 물론 지역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을 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교와 학교 간의 트랜스퍼가 굉장히 수월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학생이 한 학교에 입학하고 재학하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다른 학교가 더 가치관과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편입하는 건 많이 있는 현상이다라고, 그리고 선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훨씬 입학이 수월하지만 졸업에 대해서는 더 엄하다라는 부분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 졸업하고 나서 학위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더 높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학부만 졸업하고도 취업의 성공률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과 좀 비슷한 점들과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캐나다보다는 학부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이 더 많고, 아무래도 캐나다나 영국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더 다양한 더 다문화,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기회도 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다른 지역들과는 비교적으로 더 기회 다양성과 깊이의 다양성이 더 많다라는 게 미국 학부 경험의 베네핏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일단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 정책, 그 다음에 학생이 지원하는 시기에 따라서 많은 사전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북미에서 이제 다른 국가 캐나다보다는 학부가 워낙 더 많고 학부 졸업생이 더 많다 보니 졸업 후 취업이 캐나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많은 숫자가 대학원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캐나다보다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미국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아카데믹한 분야에서는 석사가 없는 제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석사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석사 프로그램들은 보통 미국에서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실제 취업용 석사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학원을 손꼽을 하면, 크게 대학원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나 아니면 뭐 커리어를 기반으로 한 뭐 의대, 법대,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기는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석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점은 캐나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대학교도 더 많고 학생도 더 많고 자원이 캐나다보다는 더 절대적으로는 더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육에서는 기회의 땅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회의 땅이지만 그만큼 그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많다라는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튜터 하이브 통해서 학업을 펼쳐나가고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열정과 그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